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던 미국 채권의 벤치마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8% 아래로 떨어지면서 진정이 되니까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진정된 것은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상승 반전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utomatic Data Processing ADP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8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15만 개에 크게 미달하는 증가 수준이에요. 8월 증가폭 18만 개가 비교해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상을 웃돈 어제의 구인 이직 보고서와는 대조적입니다.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노동시장이 더 많이 지금보다 악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4% 이상입니다. 0.25%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6%입니다. FOMC 회의가 1년에 8번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앞으로 2번 남아 있습니다. 10월 이달은 쉬지만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그래서 11월 초에 나오고 또 12월 중순에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옵니다. 2번 남았습니다. 9월 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5.9% 늘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에요. 최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구직자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민간 고용이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그래서 일제히 하락했어요. 어제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소식에 어제 국채금리가 치솟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잠깐 보면 어제 코스피가 2.41%, 6일의 연휴를 끝나고 검은 수요일이라고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41% 떨어져서 2400 턱걸이, 2405. 그 다음 코스닥은 무려 4%나 폭락했습니다. 800 턱걸이 했습니다. 807. 특히 국내 2차전지 개별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도 5%대로 크게 급락을 했어요. 특히 이렇게 대형주의 하락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익률하고 직결이 됩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일반주주 가장 많죠? 올해 상반기 기준 550만 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두 종목을 합산하면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중에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중에 포스코홀딩스도 53만 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가 또 코스닥 대장주이자 상반기 지수 상승을 주도했죠. 에코프로 그룹주도 67만 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이렇게 대형주를 들고 있는 소액 주주가 합산 10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대형주들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다시 상승을 재개하려면 장기 국채 수익률의 이 가파른 상승세가 꺾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과 금리의 관계를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 5%까지 웃돌 경우 증시의 장기 상승세에 중요한 이 역풍이 됐는데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넘었다가 오늘은 4.7%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지수 봅니다. 다우지수 어제 대비 0.39% 상승 33,129. 또 대형주 S&P 500 지수 0.81% 상승 4,263. 기술주 위주 나스닥 1.35% 상승 13,23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라서 1.43% 상승 3424입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 테슬라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5.93%. 가장 많이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오늘은 7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7종목 알고 계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종목들은 국내에서 미국 시장에 원화로 투자 중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과 또 얼마 전에 새로 상장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의 구성 종목들이면서 또 시가총액으로도 가장 높은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기술주들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전기차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3, 4분기 생산 출하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9% 이상 급등했어요. 어제와는 반대로 전기차주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미국과 해외 시장, 아이폰 매출 둔화 전망, 또 애널리스트들의 과도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이유로 애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경고까지 나왔는데 또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들어서 애플 주식 51만 주 이상을 매각했다는 공시까지 나왔는데도 오늘 애플 0.73%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6일 발표될 미국의 9월 비농업부문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타나면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커져서 시장 불안을 또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9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7만 명 증가해서 전월 대비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의 저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과열이 식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강한 수준을 이어갈 경우 페드를 둘러싼 긴축 경계감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3.7%로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실업률의 향방도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 다음 날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공개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고용이 둔화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가 랠리를 재개하려면 장기국채 수익률의 이 가파른 상승세가 다시 반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 보면 1년여 만에 최대의 낙폭이에요. 배럴당 90달러를 넘던 이 유가가 하루 만에 지금 84달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11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장보다 5.61%나 하락한 배럴당 84.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의 미국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니까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휘발유 수요는 지난주 약 800만 배럴 줄어들어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국제유가가 30% 급등한 것도 수요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연말까지 감산을 지속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어제 폭등을 했었던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 VIX는 6.07% 하락한 18.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